过两，这是大脑是下去，到不出在这样发展，人类的器官会不断的移植，甚至越活越年轻。 여러분, 이 장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 행사 현장에서 퍼진 이야기. 시진핑과 푸틴 두 지도자의 대화가 불멸과 장수에 닿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장기를 계속 이식할 수 있다면 불멸도 가능하다. 이번 세기 안에 150세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이 한 마이크에 포착되었다는 소식. 시청자 여러분도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핵심은 발언의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생명공학이 결합할 때 생기는 위험과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이식 기술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둘째, 150세가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셋째, 그리고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을 둘러싼 오랜 의혹들까지 축소도 과장도 없이 확인 가능한 자료와 상충되는 증거까지 모두 비교하며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이식은 분명히 생명을 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15년에서 20년 생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장 이식은 10년에서 15년 생존 연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 이식도 10년 이상 생존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죠. 말 그대로 삶의 궤도를 바꾸는 의학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 상황을 보시죠. 2023년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가 51,857명입니다. 전체 장기 이식률이 11%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매일 평균 8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간극 너무 크죠?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삶이 연결되어야만 하는 구조. 그리고 절대적인 공급 부족.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 주목한 게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돼지에서 인간으로의 장기 이식. 왜 돼지일까요? 크기와 해부학적 유사성, 빠른 번식력, 효율적인 사육관리까지 의학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거든요. 최근 몇 년 진전이 놀랍습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돼지 장기를 인간 맞춤형으로 개조하는 시도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혈액 응고를 돕는 인간 유전자를 추가하며 급성 거부 반응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시죠. 미국에서는 유전자 편집된 돼지 신장이 말기 환자에게 이식되어 100일 이상 기능을 유지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중국 연구진도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해 9일간 실제 기능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어요. 국내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팜 같은 기업들이 이종장기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221일 생존 기록을 세웠어요. 돼지 심장 이식으로는 182일 생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 된다 하는 기대감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50세가 가능할까요? 과학의 답은 지금 시점에서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수명의 상한선입니다. 확인된 최장수 기록인 잔 칼망 122세, 28년째 깨지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후 120세를 넘긴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이 다국가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최대 수명이 약 115세, 절대 상한이 125세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쪽이 현재까지의 데이터에서는 우세합니다. 두 번째, 이식과 노화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식은 부품 교체이고 노화는 시스템 전체의 퇴행이라는 점입니다. 이식은 특정 장기 하나를 살립니다. 하지만 노화는 면역계 쇠퇴, 신경계 퇴행,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후성유전학적 변화, 세포 간 신호 전달 시스템 붕괴까지 전신의 동시다발적 현상이에요. 부품의 합이 곧 전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술 리스크와 부작용입니다. 이식은 큰 수술이에요. 마취, 출혈, 감염, 혈전의 위험이 따라와요. 면역 억제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고 고혈압 위험 증가, 당뇨 위험 상승, 감염 취약성 증가,
암 발생 위험 증가까지 동반합니다. 급성 거부 반응을 넘겨도 만성 거부 반응이 장기적으로 이식 장기의 수명을 깎아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이식은 생존 연장에는 강력하지만 불멸이나 150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연구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어요. 첫째, 크리스퍼 기반 다중 유전자 편집입니다. 거부 반응의 핵심 표적들을 동시에 제거하고 혈관 내피를 안정화시키는 인간 유전자를 도입하고 바이러스 위험 요소까지 차단하는 세트 편집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면역 관용 유도입니다. 이식 전에 환자의 면역계를 재교육해서 외부 장기를 내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 약으로 누르는 면역 억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득하는 면역 관용. 여기가 열리면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재생의학과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를 키우고 3D 프린팅으로 장기 구조를 만드는 기술. 내 세포로 만든 내 장기라는 점에서 면역에 큰 이점이 있어요. 넷째, 국내 산업의 성장입니다. 제넨바이오, 옵티팜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글로벌 수준의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연구의 목적은 질병 치료입니다. 150세 인간 제작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식 시스템을 둘러싼 심각한 의혹들이 반복 제기되어 왔습니다. 킬고어 메이터스 보고서가 2006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데이비드 킬고어 전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메이터스 인권 변호사가 발표한 보고서. 파룬공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차이나 트리뷰널이 2019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런던의 독립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했다. 자발적 기증 체계를 정착시켰다. WH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의혹들이 있어요. 국제학계와 인권단체의 일부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데이터 투명성 부족, 병원 수술 건수와 공여자 수의 불일치, 비정상적으로 짧은 대기 기간 등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과 의혹의 분리입니다. 검증 가능한 수치와 문서를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입니다. 국가 단위 이식 시스템은 외부 감사를 통해 신뢰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 최우선입니다. 어떤 의학적 성과도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퍼즐로 돌아가 보죠. 시진핑과 푸틴. 두 사람 모두 70대 초반입니다. 시진핑은 13년째 집권 중이고 푸틴은 25년째 권좌를 유지하고 있어요. 헌법과 제도를 바꿔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두었죠. 그래서 장기 집권과 장기 이식이 언어적으로 겹칠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해석의 3갈래가 있어요. 첫째,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노화와 장수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둘째, 정당화 프레이밍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에 오래 집권해도 된다는 메시지의 유혹이죠. 셋째, 더 어두운 시그널입니다. 중국의 이식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과 겹칠 때 생기는 불안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과학의 합의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기술로 150세는 요원합니다. 125세라는 생물학적 상한선조차 현실에서는 높은 벽이에요. 장기 이식은 생명을 연장하지만 전신 노화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지루하지만 가장 강력한 해법들입니다. 금연, 절대적입니다. 운동, 주 150분의 유산소,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식단, 섬유질과 단백질 중심, 가공식품과 당류 줄이기가 중요합니다. 수면,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숙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도 빼놓을 수 없죠. 정기검진과 맞춤형 예방접종까지. 이 조합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의 방향타는 시민이 잡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불로장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수명 연장. 이 목표를 잃지 않을 때 과학은 가장 큰 빛을 냅니다. 이식의 투명성, 데이터 공개, 윤리심사, 국제 상호검증. 여기에 힘을 모을수록 기술은 사람을 더 잘 살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 이식의 발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종장기 임상시험이 가져올 보험, 가격, 윤리의 3대 파장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